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저희들 모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유튜브를 하시면서 사실을,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셔서 조금 얘기해 주실 분들이 여기가 장소가 자꾸 이동이 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까서부터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전직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나라든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잘못은 지켜야 됩니다. 도둑들로부터 지켜야 되고 강도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부의 침략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이 국가를 없애버리려는 그 도둑들을 강도들로부터 지켜야 되는 게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보안이라고 해서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갖다가 등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공개 수사기관이 어디냐면 경찰입니다. 거기다가 이걸 이관한다는 거는 국가정보기관을 없앤다는 건데, 국가정보기관을 없앤다는 거는 나라로 따질 때면 군대를 없앤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군대를 없앤다, 국가정보기관을 없앤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바로 도둑대 때에 굴술이 되고, 또 하나 뭐가 되겠나? 바로 강도들의 굴대가 되고 결국 간첩들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국가정보기관의 해체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북한이 1980년도 고려 연방안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선결 요건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보안법 해체, 두 번째가 뭐냐, 그 요건 중에서 그게 그때 당시입니다. 정보부 해체예요. 중앙정보부 해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철수되다 보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보면은 그건 다 부서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브로큰 윈도 효과라는 게 있어요. 깨진 유리창을 보다 보면 이름저름 해가 그 다음날 그 차는 완전히 풍비박산돼 갖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걸 누가 하느냐? 이 뒤에 누군가가 틀림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인 행동 보면 그냥 푸켓에 불과해요. 우리말로 하면 똘마니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이 똘마니를 뭘 없애라 그러면 없애고, 뭘 없애라 그러면 없애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딴 건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 들어도 이 국민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 해체만은 안 쓸 수가 없다. 이것만이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하는데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만든 데가 바로 이스라엘을 만든 데가 국가정보기관인 모사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사드 덕분에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주변 빨갛게 전부 적군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들은 뭡니까? 모두가 적이에요. 모두가 적인데 살고 있었던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잘 살았던 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앙정보부하고 안기부하고 국정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쁜 100개 중에서 한두 개 나쁜 것만 알고 그래서지 역대 대통령의 철학을 그대로 욕을 먹어가면서 반영했고 잘 살게 했던 데가 뭡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가 쌀이 넘쳐나게끔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것도 국정원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우리들은 낮과 밤이 없이 자랐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하나도 모르고 자랐었어요. 월급도 여러분들이 쓰던 거 일반 회사에 반밖에 안 됐는데 단 하나의 사명감으로 왔는데 이제 이걸 없앤다?
이걸 없애다 보면 여기에다 말하는 누굴 위해서 이걸 없앤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말하는데 그리고 왜 그럽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면 중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에는 옛날에 국가정보기관이 없었어요. 지금 국가안전부라는 게 1983년도 생겨갖고 옛날에 얘기했던 소련의 KGB가 했던 코민테론을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다 알고 있습니다. 코민테론을 조종하고 있고 심지어 각국의 선거 같은 데도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저 언론을 통해서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 역시 뭡니까? 오직 처음서부터 우리가 통일 얘기하면서 그 선결 요건을 늘 선결 조건을 얘기하는 게 바로 국정원 해체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해체되는 건 바로 말해서 이 나라를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언제 누군가가 가수가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십니다. 대한민국이 데려가면 없어집니다. 저는 그때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말 듣고 야 이건 맞다. 대한민국이 죽어가는데 다시 살려야 되겠다. 살려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국정원이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국정원이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 국가정보기관 일을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정보기관과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협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첩이 여기 갖고 있으면 서로들 협력을 해야지 간첩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이 딱 끊어져요. 경찰한테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이 안 알려주니까 이 국제 간에 협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새 기상청에서 날씨도 제대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슈퍼컴퓨터만 있다면 됐었어요. 슈퍼컴퓨터 만들어줘도 자꾸 틀려요. 왜냐하면 국제 간에 서로들 협력이 있어야 돼요. 협력이 있었는데 협력을 죄다가 끊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보기관의 협력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수사권을 방해하는데 쫙 이 범죄자가 들어왔다입니다. 피의자가 들어왔는데 딱 국내만 들어오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너네들 수사를 못한다. 왜? 국내 일을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간첩은 그냥 쫓아야 되는데 딱 국내만 간첩이 해외에 있다가 국내 들어오면 잡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축구할 때 아시겠지만은 축구를 할 때 축구를 쭉 몰다가 너네들은 공격은 가능한데 수비는 하지 말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게 무슨 축구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딴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나라의 안전과 이 나라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들 기업에서 고급 기술 그대로 산업 스파이들이 다 빼가고 있어요. 지금 다 빼가고 있어요. 그걸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이 경찰들은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경찰도 간첩을 잡을 때 협조를 해요. 그거는 부문정보기관이에요. 여기는 국가정보기관이고 이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행장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이 지들끼리 알아서 내려가고 똑같아요. 이래서 이거 왜 국가정보기관을 없앤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름은 다시라는 게 다 하는데 무슨 열쇠 공장인지 무슨 이상하게 무슨 안전 이렇게 해갖고 그거에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국가라는 게 이게 부문정보기관 국가정보기관이 되고 국가하고 뭐가 또 됩니까? 국제적인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혼자 살 수 없어요. 정보 협력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가장 작은 문제 우리끼리라도 이 국가정보기관만은 오롯이 살아나서 간첩 잡는 기능은 갖고 있어야 된다. 전혀 간첩 잡는 일이나 이것도 못하고 모든 것을 오픈되는 거 있으면 간첩이 가는 길을 간첩의 로드맵이 되는 그런 쪽밖에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기관은 수사권은 우선 최소한도라도 그거는 국가정보원에서 존속돼야 되고 이름도 열쇠 공장인지 무슨 저 흥신소 이름처럼 이상하게 바꿔가지고서 이 사람 이게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그러는데 일부러 용어를 갖다 이상하게 만들어 갖고서 이 국정을 약화시키는 이런 야비한 짓들을 갖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엔 이 사람들은 결국엔 대한민국을 포기하겠다 나아가서 없애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우리는 최소한도 이 국가정보기관만의 기능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런 모임들을 갖고 이 추위에도 저기서 1인 시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가 오시는데 잠깐 여러 전직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오시기 전까지 그 무료함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 질문 하나 있어요. 예. 지금 저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예. 국가정보원장에 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예.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 포괄적인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 개별적인 걸로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는 좋겠습니다만 같이 있는 분들한테도 혹시 해가 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국가정보원 자리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딱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소한도 이걸 해서 저는 전직 직원들 여기 다 간부들입니다. 다 거기서 하다 보면 식전이나 그다음에 저 국가에 뭐 된 기여도나 다 자기보다 많은데 만나자 그러면 만나야지 왜 그걸 못 만나고 이렇게 빌빌거리고 피해 다니고 못 들은 척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건 좀 이상하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정원 일은 안 했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공개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었었고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제 많은 친구들은 국정원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성석 선생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 국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를 나라를 방어하는 조직을 없애는 것은 마치 자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보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제대로 된 나라는 거기에 애국자들 그리고 우수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저보다 한 서너 배, 10배 정도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의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험으로 해서 맨날 위장약 먹고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옛날에 일본의 동포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조총련, 북한의 돈으로 학교도 세우고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조총련 소속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40만 명 정도 1965년 당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은 3만 4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조총련 간부들이 북한의 돈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간첩이나 동조 세력을 하느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길을 차단하는 일들을 제가 같이 일하던 국정원 동료들이 많이 일을 했고 그분들 중에서는 이미 너무 위험이나 위암으로 번져가지고 돌아가신 그런 애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분들한테 정말 항상 일하면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애국자들이 일하는 이 국정원의 핵심 조직을 흐트러뜨리고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여정이가 뭐라 그러니까 대북 전단 날리는 걸 금지하는 법을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있는 국무성 직원이나 한국 관계를 보는 사람들이 야 이거 나라를 갖다가 북쪽에다 바치지 않겠느냐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게 모두가 이게 일관돼 있고 이게 이 일들을 그냥 두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그렇게 느끼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저 흉악한 김정은, 김여정이한테 갖다 바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의 그 국정원법 개정이라든지 그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막는 오늘의 이 집회 그 기자회견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정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국정법 개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이 사실은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사당 앞으로 민주당사로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저희가 설 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지금 1시간을 지체를 해서 이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들은 자기들이 민주화의 무슨 화신이냐 계속 떠벌리고 각종 혜택을 다 받고 다니는데 중앙정보부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을 거치면서 60여 년 동안 우리가 잡은 간첩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간첩을 안 잡았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적화됐고 민주화는커녕 독재 국가가 이미 돼 있겠죠. 민주화의 가장 큰 공은 저는 우리 국정원에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의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임시 조직입니다. 국정원 법을 개혁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끝없는 노력을 해왔지만은 결국은 저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들의 또 이러한 바람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고교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또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회원님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몇 분 더 나오셔서 프랭카드 뒤에 좀 쭉 제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프랭카드 앞에만 좀 채워주시면 같이 자리를 채워주시죠. 거기는 갖고 계세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입니다. 앞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을 부르겠습니다. 끄세요. 어떻게 꺼야 돼?
남은 순국 선열 및 호국 명령과 먼저 가신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국정원 전직 모임의 대표이신 신은 대사님을 비롯해서 5분의 발표가 있은 후에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전 주 파키스탄 대사이며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공동대표이신 신은 대사님 인사 말씀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신원입니다.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씨에 그것도 야외 그 한강공원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김서구 위원장님을 비롯하고 위원장님과 또 우리 그 고교연합의 이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 자리에 쓰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저희가 지난 2개월간 그 국가정보원법 개정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요 일간지의 성명 2회 그리고 주요 매체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투고 등 그런 활동을 경결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그 밖에 오늘도 보셨습니다마는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리고 또 국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3일 국회정보위 법안소위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앤 박탈한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어서 11월 30일에는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을 단독으로 또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저희 전직 직원들이 요청한 면담 요청을 지금 4개월째 4주째 묵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저희 전직 직원들이 일반 국민들도 아니고 소위 국가정보를 다루는 국가안보를 다루는 전문적인 그 정보 요원들인데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급한지 무엇이 이렇게 초조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아까 현실적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존칭을 쓰더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정보기관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에 닥치는 위기를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국가 안위를 지키는 아주 전문적인 특수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 대해서 그 제일 잘할 수 있는 기능을 뺏어가지고 없애버린다면은 그러면 그 국가 안위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또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 안보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지금 하고 있는 소위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국가 안보 역량의 와해하려는 기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 그 국정원의 문제에 있어서 잠깐 핀트를 옆으로 해서 그 외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당시입니다. 소위 이란 콘트라 스캔들 그리고 2001년에 9.11 사태로 인해서 정말 미국이 휘청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행정부하고 의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양기관, 소위 의회와 행정부가 긴밀히 공조를 해서 문제점은 철저히 지적하되 거기에 대해서 공조와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소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하고 의회가 CIA를 없앴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 CIA가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와해되거나 약화되었다고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정원장 또 우리 문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국가안보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앞에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첫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최초의 정상회담을 했죠. 근데 이분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서울을 답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퇴임한 뒤에 김정일로부터 소위 정식 방북 초청을 받기를 강력히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최근에 나온 그 대한민국의 불행한 대통령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큰 실망감을 안고 사실은 떠나신 겁니다. 또 하나 소련을 붕괴시킨 그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정책의 근간으로 삼은 게 있습니다. 영어로 잠깐 하겠습니다. Trust but verify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 정권은 전혀 그렇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이 나올 때까지 저희 전직들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계속하면서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제가 두 가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을 정쟁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달라! 국민 여러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가정보원을 보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부경대 명예교수이시고 나라제끼미 고교연합 공동대표이신 이홍종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공동대표 이용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이낙연 측근이 죽었죠. 저녁 먹고 오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 사람이 46만 원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 사람 극단적 선택한 건데 당신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확실하게 부검을 해갖고 그 사람이 자살한 것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나라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정원법을 개혁해갖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러한 음모를 못 참고 울분을 겪고 오늘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한민국 정보원에 국제적인 큰 스파이의 이동을 알려주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걸 못 잡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국제정치를 가르친 정치학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연설문을 다음부터는 읽겠습니다. 누가 좀 마이크 좀 잡아주시면 아니 뒤로 가면은 이거 트럭하고도 보일 텐데 앞에 나가서 그래. 간첩 수사를 위해서는 해외 정보와 국내 정보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합니다. 북한 간첩의 90%가 외국을 통해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경찰은 해외 정보망이 없어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간첩 색출을 위해서 큐인트라는 인간 정보, 외국 정보기관의 협력 등 다양한 정보 출처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 확보가 경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정원 주도하에 경찰, 국군 안보지원사령부,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무사 이렇게 바꿨죠. 해양경찰청, 이 긴밀히 긴밀한 연계하에 대공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폐지되면 연계 체제가 와해가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김원걸이 누군지 아시죠? 김원걸 등 여권 의원 15명이 법사위에 상정한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문죄 삭제를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사회는 간첩과 주사파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주사파 천국이 돼도 됩니까? 최근 김정은이가 태영호가 설치는 동안 뭐 했느냐? 또 대남 공작 부서를 질책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공 수사 능력이 약화되면 북한이 이한영 암살조, 황장혁 암살조 같은 간첩을 난파를 본격화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안보 수사 체제를 약화시키는데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급급해 북한에 잘못된 약속을 했거나 다른 무슨 일로 발목이 잡힌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 정보 기도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전혀 사리가 맞지 않습니다. 내란 외환해제, 반란해제 등은 가장 중요한 안보 사범으로 인식될 수사권을 가진 각국 정보기관들이 모두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현실적 안보 위협에 당면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안보 사범 수사를 경찰에 맡기는 나라는 단 하나 나라도 없습니다. 안보 사범의 경우 북한과의 연계 여부는 수사 최종 단계에서 확인될 수 있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안보 사범에 대한 정보 수집을 북한과 연계되었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보 사범 정보 수집을 아예 착수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북한과 제일 잘 연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정원장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이 개입됐던 1990년 산호맹 사건이나 이석기가 관련됐던 내란 선동 사건 같이 북한과 연계되지 않았거나 연계가 밝혀지지 않은 반국가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과 체증은 전혀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불구가 됩니다. 불구 국가정보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파 모두 이러한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을 되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국정원법 개정하면 태호 암살조 내려온다!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 국민이 지켜내자! 국정원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국정원 출신 원로이시고 전 주 영국 대사관 공사를 지내신 박완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 선배님은 금년에 84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뒤로 오시죠. 뒤로 오시죠. 내가 가지고 아, 박광규입니다. 보통 공사가요. 전국에서 나갑니다. 우리 염 차장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염 차장이 염 차장이 독일 공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각별하게 지냈던 전인데 제가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주로 기자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작성을 해준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66년 2월 달에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5국이었습니다. 에 전입이 돼서 현역 장교로 전입이 돼서 28년 동안 대공 분야와 해외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20여 년 전에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국정원이나 안기부하고는 특별히 접촉이 없이 조용히 지내면서 그저 국정원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희 고향은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박지원이하고 같은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나이가 84세입니다.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되고 취임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놀라듯이 실망했듯이 저도
실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 당선됐으니까 이제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 옆에도 전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비난 일색인데 저는 그분들에 그랬습니다. 한 번 된 이상 잘 되기를 바라고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날이 갈수록 우리 기대하고는 반대로 완전히 실망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분열과 대립, 혼란과 불안. 오늘 국회 앞에 가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 나라가 뭐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난장판입니다. 얼마나 애써서 이렇게 갖고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난 4년 동안에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일 참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급기야는 우리 국가안보의 기본을 흔드는 국가정보원의 법을 바꿔서 대공 수사 기능을 폐지시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건 아니다. 나도 나가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인 시위하는데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소중하게 만든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까? 국정원법 개정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요. 제가 저번에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옆에서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 시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이걸 국정원법 반대, 계약 반대 하는 표만을 보고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누구냐 하면은 70된 신부님이 인천교구에서 금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 은퇴 생활을 시작했는데 낙태는 캐톨릭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데모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하고 간단하게 대화를 하는 동안 그렇게 세상 만사를 다 꿰뚫고 있는 신부님까지 국정원 법 개정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 국가에 어떤 해독을 두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분발해야 됩니다. 제가 국정원을 국정원 떠날 때 제가 영국 공사를 하면서 유능한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몇 년이 지났는데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위에 참여를 했고 이 자리에도 서게 됐습니다. 우리 이 국정원 법 개정 문제가 여러 가지 그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좀 알고 있는 대공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북한 간첩은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
2인조, 3인조 해가지고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해서 상륙했던 그런 간첩은 없습니다. 31명의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했던 그런 것도 이제는 구식입니다. 삼척 울진 사건에 120명의 공비가 나왔던 거 그것도 옛날 수법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90% 이상의 간첩이 제3국 해외를 통해서 한국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자고 해외에 전혀 능력이 없는 경찰한테 이 간첩 수사를 맡기자는 얘기입니까? 이건 안 됩니다. 나라를 갖다가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4년, 5년 동안 대검수사국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나는 일어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저 국정원 퇴직한 다음에 외국 회사에서 대우 잘 받고 잘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정원 간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많이 행복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런 국정원이 최고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왜 나서질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분들께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친정에도 친정 식구들 반성해 이렇게 그리고 경찰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교통 또 이 도둑 잡는 거 그러니까 민생 치안과 일반 범죄를 다루는 게 경찰의 임무입니다. 이런 경찰의 고도의 기술과 오랜 경험이 축적돼야 할 수 있는 대공 수사권을 맡긴다 하는 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집해서 만일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을 한다 하면은 간첩들에게 프리패스를 하나 줍니다. 간첩들에게 언제든지 오시오. 대문 열어놓고 누가 건드리고 이것만 보이시오. 애니타임 you are welcome. 이런 프리패스를 줘서는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진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몇 분 기자 선생님 계시지만은 정말 도와주십시오. 어떻게든지 해서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경찰들이 구조적으로 해외에 정보 자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해외에 비교적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미국에도 2번 근무했고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에 마지막으로 있다 왔습니다. 이게 독불 장군이 없어요. 간첩이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훌륭한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능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에 준다. 이것은 대문 열어놓는 게 강도 절도한테 대문 열어놓고 들으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 주재관들이 있어요. 홍콩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터폴하고 레이송하는 연락하는 수준의 그런 역할만 합니다. 우리 지금 아까 신원대사 얘기하시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해외 유수한 정보 기능 기관들하고 유대가 얼마나 공고한지 모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스라엘의 모사드 못지않아요. 국민들의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런 정보기관이 60년 동안 달고 닦은 이 노련한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는 60년 된 이 성숙된 기관을 놔두고 손발을 묶어놓고 도둑 잡는, 교통 위반자 잡는 순사님들한테 간첩 잡으라는 겁니까?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저 길게 얘기를 안 하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게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누가 얘기한지 아시죠? 아니, 정보 또 간첩 수사권이 경찰에 이양하면은 정보부에서 가지고 있는 수집되는 정보를 적시에 경찰에 남겨주면 되지 않느냐. 이건 정말 ABC도 모르는 사람들의 잠꼬대예요. 왜? 가장 가치가 있는 유가치한 정보나 첩보는 비밀 소스에서 나옵니다. 어디 무슨 길가에다가 누가 얘기해주는 그런 거 가지고 가치 있는 정보를 하겠습니까? 그런 그 유가치한 정보를 주는 비밀 소스를 보호해야 되는 게 서로 비밀 기관들의 묵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받은 것을 경찰에 줘요? 그건 정보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의 잠꼬대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해서 국정원 옛날에 나쁜 짓 했고 너희들 좀 엿좀 먹어봐. 너희들 있는 권한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실하다는 얘기라도 듣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 집권 이후로 얼마나 정보기관들이, 정보기능들이, 대공기능들이 축소되고 없어졌습니까? 경찰 역시 이 대공 파트들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검찰에 있는 기능 많이 없어졌습니다. 군에 있는 여러 정보기관들, 대공기관들, 대공기능들이 대폭 약화되고 베테랑급 요원들이 다들 바뀌었어요. 간첩 잡는 사람들을 쓰리꾼 잡으라고 얘기 보냈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조국은 영원한데 왜 자기들이 잡고 있는 그 사이에 자기들이 시한적으로 맡은 그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난 잘못을 합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늘이 두렵지도 않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66년도에 중앙정보부에 갔을 때 정말 나르는 새도 잡았습니다. 요즘 국정원이 그렇습니까? 옛날에 중앙정보부 아니에요. 옛날에 안기부가 이미 아닙니다. 그 우수한 인력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정보나 또 이 대공수사나 이건 능력만 가지고도 안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해서 임무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철저한 애국심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많은 경찰관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들 국정원 직원들과 비교하면은
충성도 면에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조직에게 그 중요한 대검 수사 다 남겨라. 이게 참 걱정스러운. 여기 특별히 오늘 이 기자신문으로 오신 여러분께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국정원 지켜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전 국정원 1차장을 역임하신 염돈재 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맞았어. 그렇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돈재입니다. 응. 아니 내가 이걸 수가 그렇지. 앞서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참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참담한 심정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접한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3년 반 만에 이 나라 성한대가 어디 한 곳이 있습니까? 경제가 폭망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한다 그러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한다고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망했고 그러고 집 없는 그 서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집을 요즘은 사는 건 고사하고 전세조차 얻기 어려워지셨습니까? 국가 재정은 고갈이 나고 빚내서 돈잔치하고 이래서 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요즘 보십시오. 추미애 장관 보시지 않습니까? 법을 가장 준수하고 법의 규범이 돼야 될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가장 법을 먼저 올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내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는데 대통령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냥 놔두면은 그러면 자기들 패거리들의 모든 비리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어찌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대내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시간이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는 바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2년 전에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해갖고 해안 철조망 다 걷어냈죠. 감시처소 휴전선 감시소도 다 걷어냈죠. 주해 다 걷어냈죠. 탱크 장벽 다 걷어냈죠. 한강 하구 지도도 북한에 넘겼죠. 자, 그러고 정찰기가 휴전선에서 정찰 활동도 할 수 없이 됐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한다면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몽땅 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아직은 부족한지 지금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또 하나의 큰 축인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정보개혁 소위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서 국회에서 지금 정보위원회에서 억지로 단독으로 통과시켜갖고 지금 본회의에 곧 올라갈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잘하고 정치에 대한 잘하지만 정말 아까 여러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안보 문제 특히 정보 업무에 대해서는 참 모릅니다. 어떻게 잘 돼 가겠지 뭐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보 현상은 정말로 바깥에 장벽이 무너지고 안에 있는 또 기둥도 다 무너지기 이렇게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박영규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도시 간첩 잘 잡는 국정원을 놔두고 간첩 잡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전체 간첩의 체포한 간첩의 10%밖에 잡지 못하는 이런 경찰한테 간첩 잡는 그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경찰에서는 정말로 웃기는 일이 안보수사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변호사, 여러분들 어떤 변호사인지 아시죠? 시민단체, 어떤 시민단체인지 아시죠? 시민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안보수사심의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 9월에 결정되는데요. 안보심의회가 뭘 하는가 하니까 간첩을 이제 혐의자가 있으면 그 간첩을 수사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한다는 겁니다. 간첩 색출활동이라는 것은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이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심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 많은 이상한 변호사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보가 다 새나가서 무슨 간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중에서 특히 이제 대공수사권 문제는 하도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언론에서 많이 또 질책을 하고 하니까 3년 후에 하겠다고 유예하겠다 그럽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이 돼도 경찰은 지금 국정원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까 박한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해외 정보망도 없지요. 해외 가서 활동 잘 할 수도 없지요. 간첩 무슨 암호 통신 해독할 수도 없죠. 외국 정보기관하고 협력도 할 수도 없죠.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가도 경찰은 절대 국정원 같은 그런 간첩 수사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관에게 간첩 수사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 당면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반 경찰의 안보 수사를 맡기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걸 일반 경찰이 맡고 있는 나라들은 뭐 칠레, 무슨 페루 이렇게 대외적인 안보 위협이 없는 그런 나라들 뿐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여러분 보시죠. 경찰이 지금 보안 요원들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대공수사를 맡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 옛날 공안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또 유능한 검사들이 갔던 그 공안부 그것을 공공수사부라고 만들어갖고 그 업무의 한 40% 정도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안 사건 이런 거 하지 않고 무슨 다른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리고 또 거기 있는 공안 검사들 유능한 검사들이 많이 선출이 돼갖고 지금 거기도 상당히 붕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무사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기무사라고 그러는 그 기무사령부 그것이 지금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는데 그 개편된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뭐 군인 인권위원회라는 그런 무슨 민간단체가 기무사가 무슨 계엄령 뭐 하려고 박근혜 뭐 때문에 계엄령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갖고 첩보한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관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아주 폐지한 겁니다. 폐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보안지원사령부라는 것을 그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3,600명 되던 인원을 2,400명으로 줄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경찰 간첩 못 잡지요. 국정원 간첩 못 잡게 하죠. 그 다음에 검찰이 이렇게 무너졌지요. 기무사가 무너졌지요. 지금 이 나라엔 간첩 잡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라고 어떻게 나라를 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2012년인가요? 대통령 선거 때인가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 간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황장엽 씨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 간첩이 한국에 재수한다 한 5만 명은 된다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체포됐던 사회면허부 간추 김동우 씨는 볼수 정복 세력이 1,000명은 넘는다고 북한에서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그동안에 북한은 수없이 많은 무장 간첩을 난파를 했고 김정일이 조카 이한양이를 암살을 했고요. 황장엽 씨를 암살하기 위해 갖고 암살자를 2번이나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바로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떻냐 어디 있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북한의 공작기관 대남 공작기관들이 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5,000명입니다. 그 15,000명이 가만히 밥 먹고 놀고 있겠습니까? 조직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 조직에서 어떤 일 안 하고 간첩 난파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김정은이가 그 기관을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000명이 어떻게 하면 감천을 난파시키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정보를 빼갖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눈을 붉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간첩이 없다고요? 앞으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친 정치인이요 뻘 빠진 정치인입니다. 안철수 씨남 참 답답한 것이 안철수 씨가 바이러스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나라에 또 북한하고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바이러스가 없겠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뭡니까? 간첩 아닙니까? 그 간첩 잡을 간첩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전에 아까 저기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김정은이가 대영호가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저때까지 너희들은 뭐하고 있어? 하고 대남 공작기관들한테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만일 내보십시오. 대영호, 뭐 이해란, 뭐 지성호 이런 유명한 탈북자들, 탈북 인사들 여기 와서 활동하는 탈북 인사들 급시 암살을 할 겁니다. 분명히. 만일 이분들이 암살당한다면 그건 단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요 박지원 국정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요 산업시설 폭발을 하거나 무슨 이런 것들도 큰 철도 같은 거 이런 것들 폭파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 아현동에서 무슨 통신 거기 회선이 사고가 났는데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쪽에 연천인가 어디서 화재가 나서 큰 화재가 났는데 이유를 밝히지 못했겠습니까? 그런 이유를 밝히지 못한 사고들이 따지면 여러분들 절반 이상은 북한 간첩이 한 소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는 이 동안에 북한 간첩들이 나와서 저 해안가 어디 나무 밑에다가 폭발물을 숨겨놓고 어디다가 기관단총을 숨겨놓고 어디다가 기관총을 숨겨놓고 있을 겁니다. 만일 때가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또 잠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 그걸 파갖고 테러를 하고 할 겁니다. 요즘 북한에서 간첩을 난파할 적에 임무를 안 준다고 하는 느낌. 거기 가서 잘 정착해서 살고만 있어. 임무를 주고 나면 임무하다가 다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무 안 하고 그냥 평상하게 살고 있고 그래서 살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가서 납치령을 내서 어디 해안가에 어느 소나무 밑에 있는 폭발물을 갖다가 어디를 폭파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겁니다. 만일 앞으로 김정은이가 수틀리면 한 방, 두 방, 어디 철도 한 번 끊고 어디 정유공장 하나 폭파하고 그러고 시침이 딱 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가서 총살을 맞아서 불태워졌는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없다가 무슨 사과도 아닌 사과 쪼가리 같은 종이 한 장 먹고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유정자들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을 지키겠습니까? 저는 국정원이 앞으로 이제 대공수사권을 폐지를 하면은 정보 수집하라고 그런답니다. 정보 수집하라는 것도 그게 또 얼마나 웃기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법에. 정보를 수집하는데 반국가 사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북한하고 연계가 있는 반국가 행위자만 정보를 수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지만 어떤 그 정보 이런 안보 사범들이 북한하고 연계관계를 밝히는 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사 막바지에 나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북한하고 연계관계가 밝히지 않은 정보 수집 하지 마라 그러니 정보 수집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다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여러분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정보 수집권을 준다. 정보 수집권은 고난도 아닙니다. 뭘 하는 그거 갖고는요. 출입국 기록도 조사할 수가 없고 주민등록도 조사할 수가 없고 범죄 기록도 조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 직원들은 저기 무슨 산림청 공무원, 환경부 공무원 보다 형편없는 강제력 아무도 없는 권한을 가지고 지금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그거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원들도 뭔가 건강보험 수혜 혜택을 잘못 받는 이런 사람들 조사하기 위해 갖고 수사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스포츠 선수들한테 구타하고 이러는 거 그거 하는 데에서도 우리도 수사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간첩 잡는 국정원에 수사권 없이 정보권만 갖고 하라?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거 간첩 잡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간첩 잡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권력기관의 권력을 분산해서 그래서 견제 균형을 이루어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과 국정원이 나누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물어주는 게 무슨 권력 분산입니까? 말을 해도 어지간히 무슨 타당한 말을 해야죠. 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 일입니까? 또 한 가지 박지원 원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저기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된다. 그런데 흑역사 하지만 대공수사권이요. 문제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유선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뭘 유죄했다고 그러는데 전 후배들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던 걸 겁니다. 그럼 그 외에는 지난 30년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한 번도 문제되기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뭔가니까 대공수사권은 정치 개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든.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해서 대공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발가락이 아픈데 손을 자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본지수가 맞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정부 관계자 누가 나서서 제가 지금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 여기에서 정말로 남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를 하나라도 밝혀주세요. 하나라도 밝히면 내 정부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할 겁니다. 뭔 정부에서 일을 하는데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원통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정치 개입 방지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냥 국정원장 박지원 같은 그런 정치인 임명하지 말고 정보 전문가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 국정원 직원들한테는 부당 지시 거부권이라고 있습니다. 정치 개입하는 거 이런 거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은 갖고 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외부의 기관에다가 이제 수사 의뢰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 근무하면서 어떻게 우 사람한테 제가 부당 지시 받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을 만일 특히 정치 개입하는 이런 지시를 받는 사람은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 제소를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국정원에도 옛날에는 뭐 어느 지역 출신은 없고 어느 지역 출신은 특혜를 받고 뭐 국정원에 옛날에는 우파들 뭐 지금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당 그 전신인 그런 우파 정당들이 지지하는 사람만 대부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 국정원 내에도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하고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전 그 차제에 무슨 정치 개입하라고 한마디 나와보십시오. 오한의 임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하지 않고 쉬운 방법을 놔두고 국정원을 완전히 불구를 만들고 폐지에 가까운 이런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반환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는 무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지켜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할 그렇게 이게 없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나이브한 이런 무슨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라리 그런 어떤 이상주의적인 생각에서 북한하고 국정원 폐지, 무슨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 국가보안법 폐지, 그게 북한이 지금 70년대 소망해오던 그런 일 아닙니까? 그걸 달성시켜줘서 그래서 어떤 남북 화해를 하자고 그러는 뭐 그런 거냐? 아니면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몽땅 들어서 북한 김정은한테 바치는 거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마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절대 우리가 국민들이 그런 나쁜 의구심을 가진 그런 빈미를 주지 말아야죠.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좀 일을 하더라도 사례에 맞게 어떻게 국정원 계획을 하는데도 국정원 발달이 자는 일만 하지 말고 국정원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여러분 아까 그 박영규 선배님께서 이스라엘 모사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사드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사드의 힘은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 커뮤니티가 모사드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치 그 범죄자 아이맨을 아르헨티나에서 잡아갖고 이스라엘 법정에 세워서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잡은지 아십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교민 사회가 그걸 해줬습니다. 그만큼 교민들이 이렇게 해서 흩어져 있는 한국 교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국정원이 옛날에 많이 도와줬어요. 물론 그때 권력 있는 기관이다 했지만 국정원이 참 하는 일, 좋은 일을 한다, 꼭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요즘은 도와주지 않아요. 정부에서 국정원을 아주 나쁜 그런 기관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폐업을 하니까 거기서는 대사, 총영사 이런 사람들을 다 국정원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포가 뭐하러 그 국정원을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해외 한인사회 정말 좋은 디아스포라를 갖고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거는 영향을 하나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권 가진 분들, 위정가분들에게 나라는 영원하고 민족은 영원한 것 일색인 그런 정권적인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가의 그 중요한 이런 기관을 이렇게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 국민들이 알고 이걸 국정원을 지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국민들이 이 엄중한 이렇게 위험한 이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보도해주고 법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이제 국정원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